서기 663년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 부흥 세력과 외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백강 전투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백촌강 전투라고 부르는 싸움입니다. 말이 전투지 실제로는 두 세력이 사활을 걸고 맞붙은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외에서는 4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로 보내 백제 부흥 세력과 함께 나당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당시에 4만 명이라면 오늘날 60만 대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15만, 신라 5만의 연합군에게 백제 부흥군과 외연합군은 괴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꽤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백강인이 백촌강인이 하는 전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강의 전투 들어본 것 같은데. 백촌강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어디에 무슨 강이 무슨 어디 강에서 전투한 거예요? 처음 듣는데요. 백청강이라는 강이 있는 건가요? 뭐예요 그게? 백촌간 전투요? 항일 전투 운동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아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전쟁에 대해 잊고 지내게 된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당나라에게 덤빈 외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훗날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된 일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자신 있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는 망했지만 3년 뒤에 백제 부흥운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백제 부흥군은 친하게 지내던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수도까지 옮겨가면서 4만 명의 병력을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과 외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무참하게 패했습니다. 이때 백제 유민 수만 명이 왜군 패잔병들과 함께 일본 열도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 유민들과 일본군은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올까봐 걱정하여 일본 이곳저곳에 백제식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고 왜는 한반도와 모든 공식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왜는 대륙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듯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신 중앙 집권 체제인 율령 체제를 형성했고 천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 이름이 없던 왜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일본은 최강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해 국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백제와의 관계를 미뤄볼 때 그 전쟁에서의 패배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일본 왕이던 아키히토가 말한 것처럼 일본 왕실은 백제 왕실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은 그들의 피 속에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인과관계가 원동력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사소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쌓였던 감정이 663년 백강 전쟁이 빅뱅이 되어 아직도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 백강전쟁 2편에서는 백강전쟁의 전후 사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을 닥치는 대로 헐뜯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나아지려면 그들을 알아야 하는데 특히 과거를 알면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